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TV 진행하는 서울대 김남도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술담화의 이재욱 대표 모시고 오늘은 그 MZ세대의 그 주류 문화와 주류 트렌드에 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략히 요약하면 술담화는 우리 전통주를 한 달에 한 번씩 큐레이션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이고 그걸 다양한 이제 술을 맛보면서 나의 인생 술을 찾는 이제 그런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십니다. 요새 이제 그 산업을 얘기할 때 피해갈 수 없는 화두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시작해서 이제 거의 3년째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술담화 경우는 어때요?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땠습니까? 저희는 술담화가 가장 핵심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하고 있는 홈술 문화가 홈술, 그렇죠. 집에서 먹죠.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네네. 코로나가 획기적으로 더 빨리 앞당겨주는 그런 계기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트렌드의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속도를 바꿨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술담화 주류 문화 경우도 특히 그렇군요. 사실 그 박나래 씨의 뭐 홈빵가 이런 게 되게 유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술 마시는 문화가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사이에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실 뭐 코로나 기간에는 뭐 회식도 금지되고 그래서 뭐 부수적으로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그렇게 주류가 많이 팔리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술담화도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하나의 기회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진행에 따라서 술담화의 어떤 구독자 수의 변화 이제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성장세가 확 올라갔던 것이 2020년 3월부터예요. 그게 물론 그 전에도 구독자는 계속 상승을 했지만 네. 확실히 집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늘어났구나가 체감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독자가 많이 늘다가 2022년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부터 다시 그게 좀 완화되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확실히 영향이 있구나는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영상에서 술담화의 주된 구독자의 그 한 MZ 세대가 85% 정도는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가 거의 다수라고 볼 수 있군요.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남녀 비율이 처음에 완전 초창기 때는 8대2로 남자가 훨씬 더 많았고 지금은 거의 5대5예요. 5대5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이 좋아하는 술이 뭐 편견일지 모르지만 약간 도수가 낮고 조금 향과 뭐 달콤함이 더 있는 그런 술들 선호하시니까 전통주에서 오히려 더 인생술을 찾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분들의 경우 저도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실하게 있고요. 그리고 달콤한 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젊은 여성의 경우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젊은 여성의 경우 산미 있는 술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산미 있는 술. 네. 이건 좀 의외네요. 남성은 산미 있는 술을 좋아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확실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고도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실하게 짙어지고요. 그 여성 같은 경우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고도주를 선호하는 경향도 물론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도 보이더라고요. 그건 학습의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젊을 때 소주는 다 뭐 25도 막 이러고 굉장히 독한 술들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소주 도수도 많이 떨어지고 저도수 술들이 유행을 하면서 젊은 분들은 그런 고도주 술을 일단 접해본 적이 그 기성세대보다는 좀 적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야.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술을 입문할 때는 아무래도 좀 맛이 있는 그 맛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뭐 달콤하건 새콤하건 그런 맛을 선호하는데 술을 더 마시면 마실수록 드라이한 것을 찾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술이 사실은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존재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이 존재하는 기호식품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도 작년 11월까지 저희 회사의 전화 CS를 제가 직접 받았었어요. 다양한 이제 문의와 불만과 이제 그런 칭찬과 다 있는데 구독 서비스에서 어떤 특정 술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 받았을 때 욕하면서 이딴 술 보내주냐, 정말요? 한 입 마시고 싱크대에 버렸다. 굉장히 강성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하고 예. 어떡하지? 이제 이러던 찰나에 바로 그 다음날 똑같은 술에 대해서 와, 저 술담화 덕분에 인생수 찾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극찬이 들어왔군요. 네. 그렇게 같은 정말 술을. 상극의 CS가 들어와서 저는 그때 새삼스럽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술은 기호식품이구나. 술의 용량 측면에서는 어때요? 가장 많이 팔리는 술들은 도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맛이 호불호가 안 갈리는, 딱 처음 봤을 때도 무난한. 영상되는 그런 맛. 예를 들어서 감귤주, 매실주, 혹은 딱 봤는데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한 막걸리, 이런 상품들이 제일 잘 팔리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용량이 300ml대이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영양들이 약간 줄어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느끼고 즐기며 감상하며 먹는 좀 그런 문화의 소산이 아닌가. 근데 저희는 예전에 저 젊을 때 진짜 일단 많이 마셨거든요. 네. 술을. 대병에다가. 대병에다 네. 먹고, 지금은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떡볶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음식과 가장 매칭이 잘 되는 한 300ml 정도의 술을 먹고 사진에서 포스팅해서 올리고 기분 좋게 잠드는. 확실히 좀 술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술은 음식하고 굉장히 좀 같이 먹는 경향이 강하죠. 저는 너무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전통주를 저는 사실 국수주의적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예.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요. 네네. 왜냐면 그렇게 되는 순간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거의 동정에 의지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절대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전통주가 정형화된 스토리라던가 혹은 그런 제조 방식의 굉장히 정교함이라던가에서는 해외 정말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와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족해요. 그거는 맞는데,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한식하고 더 잘 어울리는 술은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이게 전통주, 우리나라 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페어링 관점에서 전통주는 우리나라 음식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술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핵심 고객층,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냐라고 아까 한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음식 푸디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매달 수백 개의 후기가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요. 그 해시태그 술담화에서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절대 다수가 음식 포스팅을 올리시는 푸디 분들이 올리세요. 그들은 저희 사진하고 음식 안주 사진하고 같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피드를 들어가서 다른 포스트도 올리면은 다 음식 사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정말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하나의 소스, 마리아주 형태로 술을 찾아주시는구나 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야, 재밌다. 저는 술 좋아하는 분이 술고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통주 경우는 술고래가 아니라 푸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고 보면 저는 술이라는 게 그 나라의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국 음식들은 기름에 튀긴 게 많고 느끼하니까 좀 도수가 높고 맞습니다. 증류를 확 해야 이렇게 속이 좀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고 일본 술은 일본 음식들이 굉장히 좀 미묘하잖아요. 맛이 맞아요. 아주 강하지는 않고 깔끔하고. 그러니까 좀 아주 서틀하다 그럴까요? 아주 네. 미묘한 차이, 맛이 약한데 한국 음식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음식들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냉면에 어복쟁반을 먹는다 그러면 어복쟁반 팔팔 끓이잖아요. 이거 네. 100도 이상이라고요. 네. 냉면에 얼음 떠 있잖아요. 네. 0도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어느 나라도 그렇게 100도와 0도짜리 음식을 식탁에서 먹는 인종은 별로 없습니다. 다 한 먹기 좋은 온도나 약간 따뜻한 온도죠. 또 그 양념도 그 평양냉면처럼 도대체 이게 맛이 있는 거야처럼 슴슴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진하게 끓인 김치찌개 이런 거는 네. 정말 맛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같은 데다가 아마 사케 먹으면 아마 그 음식 맛에 술이 압도돼가지고 사케의 네. 참맛을 모를 것이고 반면에 이 뭐 평양냉면에 뭐 중국 화주를 마시면 너무 강해서 또 아마 못 마실 텐데, 이걸 맞춰낼 수 있는 술은 사실은 한 식탁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맛과 온도를 가진 한국 음식을 맞출 수 있는 술은 전통주밖에 없겠다. 저는 너무 공감합니다. 네. 사실 바로 옆 나라 비교를 하면은 일본 일식의 가장 큰 특징은 깔끔함이라고 그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식 같은 경우는
화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럼 저는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음. 한식을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는 뭘까? 했을 때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다양함이거든요. 내가 생각한 거 네. 딱 맞았어. 예. 근데 우리나라 술이 정말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술은 음식의 일부구나. 음. 술은 음식을 대체할 수 없지만 음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빠이쭈라고 그러나 백주들은 보면 뭐 굉장히 고도잖아요. 네. 도수가 50도 뭐 내외이고 와인은 보통 14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사케도 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연한 술부터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까지 전통주는 아주 다양하고 네. 또 막걸리처럼 이렇게 향과 뭐 맛이 강한 술부터 또 아주 부드러운 술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무궁무진하게 매칭이 되는 네. 야, 이 뭐 앞으로 굉장히 그 음식 문화와 술 문화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 술담화에서 안주에 대한 큐레이션도 많이 하시나요? 네. 일단 뭐 저희 구독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큐레이션 카드에도 있지만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제가 처음에 소비자로서 겪었던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려고 만든 쇼핑몰이거든요. 네, 네. 처음 보는 술도 확신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어떤 안주랑 잘 어울리는지를 꽤 상세하게 적어놔요. 이 안주랑 잘 어울린다? 그럼 그 밑에 문단을 보면은 왜 이 안주랑 잘 어울리는지를 꼭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DB화하기도 하고요.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만약에 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 떡볶이랑 어울리는 술을 먹고 싶어 하면은 저희 쇼핑몰에서 떡볶이를 검색하면은 네, 네. 떡볶이랑 어울리는 술들이 술이 나와요. 같이 떠요. 네. 네. 제가 그 술을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에서 좀 가치 소비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옷이랑 저는 똑같이 비유를 하고 싶었어요. 옷, 예. 저희가 옷을 그냥 대충 걸쳐 입고 여기에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옷에 대해서 가치 소비를 하는 사람은 그럼요. 패션이라는 영역에서 그만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몇십만 원짜리 옷도 소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비 수준에 상관없이. 예, 예. 저는 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라는 기능성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면은 소주만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제일 싸고 취하기 제일 쉬우니까. 근데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술자리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담화를 위해서 가치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술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어지는 것, 그 가치 소비 영역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술담화라는 이름도 그래서 담화라고 그래서 지은 거거든요. 담화라고. 네. 그렇군요. 오늘 담화도 아주 즐겁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기던 방법은 혁신을 쌓는 것이다. 이노베이션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큰 혁신 한 방은 그건 대기업이 더 잘하죠. 포털이나 저희 플랫폼들이 한 방에 따라올 수 있으니까 엄청난 이 물량을 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VOC를 매일 읽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작은 혁신들을 쌓고 쌓으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트렌디하고 또 고객을 잘 이해하는 아마 그런 스타트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술 얘기도 재밌고 담화도 재밌었습니다. 술담화의 이재욱 대표 모시고 오늘 주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